인문 모의 논술을 한번 볼게. 문제 1-1과 1-2 이거를 가나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1-1은 가를 요약하고 가제시문의 내용이 뭔지를 요약하는 건데 좀 이따 요약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 너, 우리의 관계를 연계하여 서술하시오. 근데 지금 띄어쓰기 포함해서 400자밖에 안 돼. 정말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요약하면 된다. 자, 먼저 가의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의 내용 봐봐. 존중의 가치를 가로막는 이상한 풍조가 널리 퍼져 있다. 존중의 가치. 존중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어디에 쓸모가 있는 건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존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게 가로막혀 있대. 가로막는 이상한 풍조가 널리 퍼져 있다. 일단 현실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이야. 자, 냉담과 경멸, 날선 비판, 냉소주의,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어가 언어적이구나. 존중하지 않는 언어, 이 시대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존중의 상대적인 단어들을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냉소주의, 네가 뭘 하겠어? 타인을 깎아내리는, 넌 안 돼. 이런 얘기들. 그거 존중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지금 존중의 가치를 가로막는 이런 것들은 존중이라는 의미 있는 것을 갖다가 깎아내리거나 경시하거나 존중이라는 가치가 점점 상실해 가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은 조롱당하며 약자들은 경멸을 당한다. 조롱과 경멸, 다 존중에 정반대되는 대립적 개념이지, 그지? 냉철함은 추구해야 할 사고 방식이며, 우리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봐. 아주 차가운 머리로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자기중심주의는 사회적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치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이고 지극히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사회적 이상으로 이상하게 이게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좀 뭔가 뒤집혀 있는 현실적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지? 진실하고 따뜻하고 세밀한 감정 표현은 오간되었고 어느새 인위적으로 표준화된 디지털 상품으로 대체되었다. 진솔한 미소 대신 스마일 아이콘을 사용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이모티콘을 사용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위적 표준화된 디지털, 그게 바로 스마일 아이콘 혹은 이모티콘을 말하는 거야. 원래 진심을 다하면 이런 상업적이고 상투적이고 표준화된 디지털 아이콘이라든지 이모티콘, 이거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지키고 자신의 감정 표현도 하고요. 이럴 텐데 존중도 하고, 근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사랑과 칭찬이 필요하다. 사랑과 칭찬이 필요하다. 선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 샘솟는 감정 표현에 대한 목마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른 때보다도 옛날보다도 더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더 갈망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 그 다음에 동정심과 연민을 구하는 욕구,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인간적 감정에 더 목말라 하고 있다. 우리에게 더 존중이 필요한 이유다. 자, 생각해봐. 왜 우리를 존중해야 되냐면 이런 거야.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동정심과 연민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감정적인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용해야 될 것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 그 다음에 게다가 이건 부정적인 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 이게 더 훨씬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존중이 결핍되면 이거 봐. 아까 나왔잖아요. 존중의 상실, 존중의 장애, 존중의 결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존중의 결핍 문제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건 물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는 심리적 문제를 일으켜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며 공격 성향이 증폭시킨다.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 결과들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살이나 가정폭력으로부터 테러 범죄에 이르기까지 점점 심각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 자기 공격 성향을 포함한 광범위한 형태의 공격 행동들 역시 존중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렇대. 존중이 결핍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타인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오히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존중이 없는 문화에서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 객관적 비판, 이런 거는 문제 삼을 게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존중이 결핍됐을 때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이게 문제라는 거지 비판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객관적인 비판을 말하는 거야.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건설적인가, 발전적인가, 긍정적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파괴적인 비판은 그렇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괴적 비판을 막는 방법은 타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존중이 결핍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지. 자,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환경은 한 개인의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전제가 뭐야? 존중의 가치의 실현이 되겠지. 또한 그 반대로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자존감. 존중은 타인에게만큼 나 자신에게도 필요하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는 거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은 나와 상대방, 오늘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서로의 윈윈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존중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글거리거나 또는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야, 난 잘 못하겠는데, 막 이런, 상대방 존중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낯설어서, 아니면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 하는 게 망설여져. 기적이라고 부르는 오글거리는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존중의 태도를 시도해봐라. 시작하라는 얘기야. 그 효과를 느껴보길 바란다. 그러면 아마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글거리지도 않고 진부한 게 아니라는 걸 느낄 거야. 아마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애정과 위로 혹은 단순한 존경을 표할 때도 기분이 좋아진다. 어쩌면 기적이라는 말을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반응이 뭐야 이게? 공감하고 있잖아. 상대방의 어떤 표현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공감하고 동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못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것 자체가 존중이란 뜻이니까. 자, 진정한 인정이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자, 우리 삶의 강화는 인정이란 말이야. 불구하고 가정과 학교는 물론이고 직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존중을 기반으로 한 기업 문화와 직원 개개인의 인정하는 시스템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성도 높인다. 이건 이제 사회적 의미의 그 기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도 그렇다. 과학적으로 입증까지 됐어. 부부 갈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서로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을 외면한다. 매일 피할 수 없는 일상적 마찰 속에서 상호 존중은 어느덧 사라지고 없다. 이게 바로 핵심이란 말이야. 왜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마치 정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가만히 따져보면 상호 간의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하지만 서로 의식적으로 친밀함과 존중, 다정함을 바탕으로 한 태도를 실천하다 보면 이게 존중의 태도야. 친밀하게 존중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아주 많은 것들이 해결되거나 성취될 수 있다. 존중은 겁쟁이 나약한 이들, 까탈스러운 사람이나 신경증 환자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주제 정도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게 지금 봐봐. 존중은 뭐야? 그랬더니 여기 지금 약자들 있잖아. 이상한 사람들, 소외자 혹은 아픈 사람들, 뭐 이런 일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감싸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존중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자명한 이침에도 사람들 간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무시되고
사회적으로도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 사실은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존경을 표시하는 게 필요하지요.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가볍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야. 존중의 문화가 시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가치는 오히려 더 활성화돼야 된다.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으니까 존중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게 될 때 공감, 동정, 자비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비로소 제자리,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 지금 가의 내용은 요약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그러면 존중이야, 존중. 뭐 존중의 가치 뭐 이런 것도 써도 되고요. 존중이란 말도 써도 되고요. 여기에서 본다면 뭐 예를 들어 존중은 사회적인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상가치의 일상생활에서 존중을 실천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존중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존중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상실됐어. 그 다음에 존중이 가로막 장애물에 걸려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쓰는 거야, 여기서는. 존중이 필요하고, 존중의 가치는, 의미와 가치는, 깊고, 우리 깊으면서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야. 혹은 그걸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실천하라. 존중, 서로를 존중하고, 여기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상대방까지 해서 모두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삶, 일상생활에서 존중을 표현하고 존중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로 갈게. 나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 시, 이 꽃은 식물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할게. 여기는 꽃은 여기서는 존재에 관한 거야. 존재. 역시 존재. 존재론이 뭐야? 우리가 실존의 가치, 진짜 진정한 의미의 가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가 돼야 되고 어떤 존재를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야. 그럼 봐봐.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자, 이게 본질하고 딱 맞는 이름이야. 본질과 딱 맞는 이름.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빛깔과 향기에 어울리는 그 이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은, 자, 내가 너에게 딱 맞는 이름, 존재의 본질과 향기와 빛깔에 딱 맞는 이름을 불러줬어. 그러면 나에게 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너가 나에게 나의 향기와 빛깔 딱 맞는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너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이럼으로써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르고 불리고 이러면서 우리 모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간다. 이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시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되었어. 이 꽃이 바로 존재의 본질과 딱 맞는 의미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고, 그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딱 맞는 게 바로 내 빛깔과 향기, 나의 이게 본질이야, 본질. 이거를 딱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는 이름을 딱 불러줘.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해했구나, 나의 본래의 모습을 인정하는구나, 앞에서 나온 대로 존중하는구나까지 갈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그 사람의 존재에 관해서 명명해 주는 건데, 이름을 불러준 건데, 위의 제시문을 따진다면, 가에서 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야.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는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러준 거야. 두 번째는 너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여기서 이름이 바로 내 빛깔과 향기,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이름. 그게 바로 존재란 말이야. 그걸 불러달라고. 나도 그래서
그 나를 부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겠다.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라고 나오네. 우리. 그러면 나, 너,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야. 우리 모두는 사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요. 그러니까 꼭 의미 있는 존재가 뭐야? 예를 들면 뭐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 이런 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 그게 바로 존재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에서 너 그리고 우리로 확대됐어. 자, 의미 있는 존재의 꽃. 이 꽃은 빛깔과 향기 딱 어울리는 정말 나에게 합당하고 나의 본질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정확한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또 부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일종의 소망이죠. 그래서 가하고 나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알았어? 그래서 이 나를 정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불러줬어. 그러면 그 얘기는 가로 따진다면 나는 너를 존중하는 거야. 알았어? 동시에 너가 나에게 나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것도 존중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는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존중하듯이 너도 나를 존중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서로 소중한 존재로 느꼈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존중이라는 게 위에서 말한 대로 존중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중의 가치를 얻고 싶은 거지. 이 나의 시가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답안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문제 1-1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나 시에 나, 너,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자, 가제시문은 존중이 경시되고 있다. 이 말은 존중이 결핍이라는 얘기야. 결핍, 경시 결핍. 존중의 결핍 문제는 자기의 가치를 의심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자, 요거는 존중이 결핍됐을 때 미치는 자신에게의 영향이야. 스스로를 의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낮아진단 말이야.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공격 성향으로까지 이어져 타인을 존중하는 전혀 타인에 대한 고려가 없어진단 말이야. 이게 문제란 말이지. 지금. 자, 그리고 존중의 문화에서 자애로운 상호작용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존중의 가치는 바로 존중이 있는 문화에서 상호작용으로 발전한다. 그럼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건 나 자신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더 결정적이고 심각한 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끊어진다는 거야. 상호작용이 끊어지면 결국은 사회 전체가 서로가 서로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경쟁적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존중이 없다면 상호작용으로 발전할 수 없는 거야. 다음에 존중을 꺼리는 것은 자, 존중을 우리가 왜 실천하지 않고 있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존중하는 건 기적이다 막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이 긍정적인 반응이 존중을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공감한다든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그 적절한 대응을 한다든지 대응이라는 게 대답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존중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야.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존중의 태도를 실천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성취될 수 있다. 그 많은 것들이 바로 존중의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존중의 가치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기확신, 심리적으로는 안정감, 됐지? 그 다음에 공격 성향은 줄어들고 존중의 문화에서는 상호 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존중, 이게 바로 그 존중이 가지고 있는 가치란 말이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의 핵심어는 이런 거야. 존중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존중되지 않고 있고 경시하고 있고 결핍돼 있고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는 거지. 키워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 주로 명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자기 자신의 가치에 관련돼서는 이런 키워드가 나올 거고 요게 확대되면 자애로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이런 부분 상호작용 그 다음에 존중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천 가치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잘 활용하도록 해. 자, 그 다음에 나시는 아까 설명한 거 정리하면 되지. 나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 너의 존재를 존중한다. 뭐 그런 의미야. 내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럴 때 상대는 나에게 꽃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름을 불러다오. 그 말은 너도 나를 존중해다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고 소중한 존재라고 부르고 싶은 거고 그래서 너하고 나가 우리로 발전하면 서로 이 서로 존중하는데 아까 뭐라 했지? 위에서 그랬잖아. 자애로운 상호작용. 이게 존중이란 말이야. 이런 의미로 존중을 하고 존중을 받고 우리 모두는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적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 그러려면 밑에 깔린 게 뭐야? 존중하는 거죠. 가에 따르면 존중이야. 근데 이거는 원래 나시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잖아. 빛깔과 향기에 맞는 나의 본질과 딱 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름을 불러주는 게 바로 여기서는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이걸 요약하면 요건데 존중의 가치에 대한 강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깃들어 있다. 이 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원래는 존재론과 관련된 시야. 그런데 여기서는 가제시문을 적용하면 존중이라는 키워드로 바꿔서 설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1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400자 정도 나왔어. 다음은 1-2 논제가 이거야. 다의 상황을 요약하고 역시 요약하는 제시문 요약이 하나 나오고요. 가의 존중을 바탕으로 가에 나왔던 존중의 가치, 결핍의 문제 뭐 이런 거 사정옥이 취한 존중과 유희가 취한 존중에 대해 관해서 차례로 서술하세요. 띄어쓰기 400자. 이것도 저 간략하게 요약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볼까? 야, 다의 상황을 요약하면 벌써 400자에서 길게 잡으면 100자 정도는 날아가 버리거든. 그럼 이거 두 개 150자인데 각각 150자씩 써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해서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어? 구구절절히 디테일하게 쓰지 마. 자, 다의 상황을 볼까? 앞에 줄거리 유희가 아들의 배필을 구하다가 사급사 댁의 딸 사정옥이 마음에 들어서 매파에게 사정옥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사급사 댁으로 매파를 보냈다. 이 매파가 중매장이야. 자, 사정옥이 한 존중의 어떤 태도를 써야 되니까 사정옥 중심으로 읽어볼게. 사급사 댁의 부인이 매파를 불러들이니 매파가 먼저 유희 집안의 부귀권세를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아들 유연수가 엄청 똑똑하고 품체가 빼어남을 언급했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보낸 집안이 훌륭하다. 뭐 높은 벼슬이고 힘도 있고 그 아들 본인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로라는 집안에 구원하는 자가 매우 많았으나 유희 어르신께서는 대개 따님이 매우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말을 듣고서 제게 청혼 그 매파니까 결혼 의사를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지, 그지? 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부인이 매우 기뻤다. 곧장 딸의 방으로 가서 매파가 온 뜻을 자세히 말했다. 나는 더없이 좋다만 정옥이 내 뜻은 어떤지 모르겠구나. 자, 그러면 사정옥이 있잖아. 거절하면 존중이죠. 아니 거절하면 무시하는 거고 받아들이면 존중하는 거잖아. 근데 거절도 어떻게 거절하는지가 또 중요할 거야. 아마 여기서는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지요. 자 볼까? 사정의 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유희 어르신 어진 재상이니 그 집과 혼하지 못할 까닭이 없죠. 그런데 군자는 덕을 숭상하고 색을 가볍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 색이라는 게 뭐 여자를 좋아하고 바람피고 뭐 이런 거야. 또한 어진 부인들은 덕으로 남편을 섬기고 군자는 색으로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파가 말한 것은 색이었습니다. 색이었대. 그러니까 군자라면 덕을 취하고
덕을 취하고 색은 버려야 하는데 지금 매파가 와서 결혼하자는 건 따져보니까 색을 취하고 덕을 버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응? 매파는 유씨 집안의 부귀와 권세를 크게 칭송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맑은 이름과 고든 절개를 언급하지도 않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맑은 이름 절개. 그러면 덕이라는 것은 정신적 가치 이렇게 할게요. 정신적 가치 높은 차원이지. 그다음에 이 색은 굳이 얘기한다면 세속적 가치라고 할게. 세속적 가치. 세속이라는 게 우리 현실을 말하는 거지. 현실에서 높은 관리와 벼슬 이것만 자랑하고 우리 아버지의 맑은 이름과 높은 절개는 언급도 안 해. 매파가 어리석어서 유이 어른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듯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유이 어른은 어질다는 말을 헛소문이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매파가 와서 세속적 가치라고 얘기했던 저 물질, 부귀, 권세 이런 것들만 어필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하고 특히 여기 정옥의 아버지를 칭찬하고 그것도 무슨 권세나 권력 이런 거 말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의 딸인 정옥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자기가 가겠다는 얘기지. 그지? 부인은 평소에 딸을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했으므로 반대하지 않았다. 매파에게 말했다. 곤궁한 집 딸아이가 귀하신 댁 며느리가 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네. 완곡한 거죠. 그지? 게다가 유이 어른께서 딸아이의 자색을 잘못 들으신 듯하네. 가난한 집에서 손수 길쌈을 자란 아이니 조금 배웠다고 한들 어찌 감히 부귀한 집의 딸에 비하겠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겸손.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 완곡하게 혼인한 뒤에 딸아이가 듣던 바와 같지 않다고 하여 큰 죄를 얻을까 걱정되니 그대는 모름지기 이런 뜻. 자,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절한다.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그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야. 매파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온갖 방법을 설득했으나 부인에 대한 한결같았다. 매파가 돌아와 유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알리자 유희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자네 사급사 댁에 가서 뭐라고 말했나. 매파가 말한 내용을 자세히 전했더니 유희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소홀하여 말할 바를 상세히 가르치지 않아 저 집에서 의심했구나. 자네는 물러가게. 다음날 유희는 몸소 고을현령을 찾아가 말했다. 사급사 댁에 처자가 있다고. 정옥이야. 제가 구원하려고 매파를 보냈는데 아마도 매파가 제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듯합니다. 바라본데 현령께서는 사급사 댁에 가서 제 뜻을 잘 전달해 주어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부탁한 거야. 유희 어른께서 부탁하시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저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혼인을 바라는 것 오직 돌아가신 사급사의 맑은 덕을 흠모해서 또 그에 따른 부녀자가 지켜야 할 덕목을 잘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잘 전하겠습니다. 현령이 유희와 헤어진 뒤에 관아 사람을 사급사 댁에 보내 다음날 직접 찾아갈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부인은 반드시 혼사이기 때문이라 라고 생각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현령을 기다렸다. 다음날 현령이 오니까 사정옥의 유모가 절하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어찌 오셨는지요? 어제 유희 어른께서 관아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내 아들에게 구원하는 곳이 많으나 그 뜻에 맞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사급사 댁 따님이 정숙하고 부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이거 지금 유희가 와서 한 말 그대로 전하는 거야. 더욱이 사급사의 말거니와 정옥의 아버지 칭찬하면서 흠모였습니다. 매파를 보내 구원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죠. 매파가 나의 뜻을 잘못 전달해서 그런 것 같다고. 현령께서 중매하여 혼인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라고 유희가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 이 뜻을 부인께 전합니다. 사급사의 아내에게 전하는 거야. 유모가 들어가 부인에게 아뢰고 다시 나와 부인의 말을 전했다. 현령께서 이렇게 수고로움을 잊고 오셨으니 몸둘 바가 없습니다. 유희 어른 댁과 혼사는 잘 감당할 수 없을까 걱정이었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을까 봐 걱정한 것뿐이지 싫은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연령이 돌아와 즉시 편지를 써서 유이에게 전달했다. 유이는 매우 기뻐하며 좋은 날을 가려가지고 혼사를 이루었다. 결혼식 날 아들 유연수가 신부를 맞이하는데 사정옥의 참된 모습과 아름다운 예절을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다. 모두 칭찬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사정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유이가 취한 태도, 존중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제시문에서 나타난 내용에 보면 상대방의 어떤 요청이나 요구를 거절하는 방법이나 혹은 취하는 방법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그지? 존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가의 존중과 연결시키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가에서는 존중이니까 사정옥이 취한 존중과 유이가 취한 존중을 차례대로 써야 되지. 청혼을 했는데 정옥이 거절해서 유이는 청혼을 거절당하고 다시 청혼하면서 결혼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사정옥은 예를 들면 자기를 존중하는 것,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를 존중한다는 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의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유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정옥에 대한 존중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되겠지, 그지? 그럼 결국 이게 해결된 이유는 뭐냐면 사정옥은 자기 존중을 한 거고, 자존감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유이는 자기가 실수한 부분 때문에 청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사정옥인 타인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그 청혼을 이루도록 과정이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결국 두 사람들 사이에는 자기 존중과 상대방의 존중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얽히면서 이어지면서 결국 혼인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청혼이 결혼으로 이어진 거. 다의 내용을 한번 볼게. 다는 청혼했다가 거절당하고 다시 청혼을 해가지고 혼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유이는 사급사대기에 매파를 보내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다시 현령에게 부탁해가지고 다시 청혼하고 사정옥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야. 그지? 이게 다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거. 몇 줄? 한 5줄 정도로 요약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사정옥은 자기 존중의 모습을 보인다. 자, 자기 존중. 그래서 존중의 가치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옥이 했던 말과 행동 뭐 이런 걸 보면 거절하면서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거다. 자기 존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부귀공명 집안으로부터의 청혼을 받았다. 이게 바로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라는 게 부귀, 권력 이런 것에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정옥이 갖고 있는 가치는 뭘까라고 본다면 정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청혼에 대한 승낙 조건이야. 존중받았다고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거절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다. 매파가 상대방 유이 집안은 높이고 그 반대로 여성의 미모만을 언급했어. 이거는 지극히 세속적인 거라고 얘기했지 아까. 세속적이라는 말을 써도 돼. 세속적 가치를 존중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덕, 이거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이고 굉장히 높은 의미의 존중이란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실제로 존중이라는 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존중보다 정신적인 존중이 더 가치를 가진 거지 라고 생각한 거야. 누가? 사정옥이. 그래서 청혼을 거절한 거란 말이야. 아버지의 훌륭하신 덕과 절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권력과 지위에 관한 얘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매파가 잘못 전달한 거죠. 이해됐으면 무슨 말이지? 여기서는 자기 존중의 모습이 나타난 게 바로 사정옥이다. 반면에 유이는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거절하고 난 다음에 잘못 전달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내 실수 때문에 청혼이 거절됐구나. 뜻을 받아들여서 거절에 대한 뜻. 자, 매파가 존중의 말을 전하지 않았음.
이게 지금 가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존중.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가의 존중을 바탕으로 얘기한다면 저 거절의 이유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의 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유해는 사정옥 사급사 집안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이해하게 된 거죠. 현령을 통해서 이번에 다시 청원했는데 이번에는 사급사의 맑은 덕과 사정옥의 부덕을 앞세워서 즉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표현. 이걸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청혼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한쪽은 자기중심적인 사정호, 유해는 상대방에 대한 중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고요. 대상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존중이라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기를 존중하든 타인을 존중하든 존중하는 것을 표현했단 말이야. 하지만 대상은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다는 결혼 과정에서 자기 존중과 여기 나오지 타인의 존중이 조화롭게. 이 조화로운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 사정옥과 유희의 두 사람의 존중이 마지막에 다 오해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청혼이 이루어진 거잖아. 청혼이 승낙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조화라는 게 그런 거야. 알았어?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 각각 사정옥과 유희의 존중의 의미가 결국 어우러져서 청혼이 받아들여지고 결혼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쓰면 되고. 자, 앞에 볼래?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잖아. 다에서 청혼, 혼인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를 압축 요약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 유의 나오고요. 거절당하고요. 그 다음에 현령을 보내가지고 다시 청혼하고 사정옥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이게 압축 요약인데 몇 줄? 한 5줄 정도로 100자 정도로 끝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유희하고 사정옥하고 유희의 존중. 이게 150자인지 한번 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정옥이야. 그럼 봐봐. 둘, 넷, 여섯, 일곱이야. 140자란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유희 이거 둘, 넷, 여섯, 일곱. 역시 140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20자가 남죠. 20자, 30자가. 그래서 다시 요약한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만약에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사정옥과 유희의 존중하는 태도, 존중을 너무 길게 써서 400자가 되면 요약을 못 하잖아. 맞지, 그치? 근데, 자, 선생님 봐봐. 마지막에 있잖아. 이렇게 요약하는 거 있으면 좋겠어, 답안지. 응? 위에 걸 약간 줄이더라도, 맨 끝에. 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하면서 이 키워드, 뭐,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이거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은 존중이라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상은 좀 다르다. 한쪽은 자기고 한쪽은 타인이다. 라고 분석한 거잖아. 해석한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 1-2번에 나와 있는 답은 요약, 그 다음에 해석, 분석,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결론, 평가 결론, 결론,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해서 꼭 쓰도록 해. 알았지? 해설 쓰고 끝. 이게 아니라 해설 쓰고 이거 살펴보면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네요. 됐지? 말도 똑같아. 이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된다. 오케이? 1-2는 이렇게 정리한다.